까마입니다. 더 시즌입니다. 어제의 장은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으로 마무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약간의 역시나 보합권이죠. 공포지수는 24. 아직까지도 익스트림 피어를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오늘 밤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가 있죠. 예보는 이전보다 적게 나오고 있고 근원도 예보는 이전보다 적게 나오고 있고 PPI가 내일 나오는 CPI의 예행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까지의 그 예보로 봤을 때는 물가가 여전히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진짜는 내일 CPI겠죠. 내일 CPI 예상치도 보면은 노무라는 컨센보다 살짝 낮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인베스팅의 예상치인 0.2보다 살짝 더 낮게. 그런데 가만 보면은 MOM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0.1에서 소폭 올라간 수치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죠. 물가가 조금 다시 오른다는 시장의 예상치. 하지만 이 예상치는 이미 나온 것이고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0.2로 동일하게 나오거나 노무라의 예상치로 0.1로 나오게 된다고 하면 시장은 당연히 환호를 하면서 9시 반에 내일 9시 반에 프리장에서 급등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나스닥 선물의 현재 위치죠. 어떻습니까?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내일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급반등을 해주게 된다고 하면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을 터치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캔들에서 하락의 추세에서 기술적 반등의 끝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의 터치까지죠.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셨던 사람들이면 제가 숏의 차트를 설명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술적 반등의 끝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터치까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롱이 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주가가 오르는 상황은 이 중앙 이평선이 하늘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이때도 4월달이죠. 계속적으로 내리다가 급반등을 해주고 이평선 터치 후에 다시 한번 내려주고 다시 한번 올라서 이평선을 돌리는 흐름으로 가져간다. 작년 8, 9, 10월이죠. 내려오고 있죠. 이평선을 터치해주고 다시 한번 내려준다. 그리고 급반등을 해준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가의 상승을 바라고 투자한다고 하면은 이평선을 돌리는 위치, 이렇게 위로 이렇게 돌리는 위치에서 사는 게 그나마 사자마자 마이너스로 바뀌는 고통의 시간을 좀 줄여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의 터치. 단기적으로 최저점을 잡으신 분들은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터치에서 약간의 분할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고점에서 크게 물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죠. 돈이 많다고 하면은 충분한 현금 비중이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버티다가 차라리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이 하늘로 틀 때 그때 상당한 물타기를 하신 후 본전이 오면 물타기의 물량만큼만 덜어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자리에서는요. 그렇다고 하면은 평단은 낮아지고 추가 손실금이 없이 수량도 똑같아지는 거죠.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현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4시간 봉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 채널 안에서 상단 부분을 터치하고 내리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쨌든 4시간 봉의 이평선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일단은 지금은 홀딩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이처럼 4시간 봉이나 뭐 일봉이나 뭐 흐름은 똑같습니다. 차트를 보는 흐름은 똑같다는 말이죠. 급락을 한 후 지지를 받고 채널의 상단 부분을 터치하고 쭉 반등을 하였으나 이평선을 돌리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 다시 한번 반등, 이평선을 돌린 거죠. 4시간 봉의 이평선을 돌리고 점진적인 상승. 이 상황을 이러한 상황이 일봉에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일봉이요. 일봉에서 나와주려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이평선을 맞고 한 번 더 조정을 준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평선이 하늘로 돌리게 됩니다. 차라리 그 순간이 오면은 오히려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평선을 맞고 계속적으로 내린다. 이평선이 쭉쭉쭉 더 내려온다. 그러면은 전저점마저도 무너지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가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원래 이런 일봉의 역배열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조심해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프리장에서 이평선을 터치했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장에서 들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평선을 상방으로 돌리는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러나 이 강한 검정색 지지라인이 바로 밑에 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가 급등을 하더라도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검정색 라인에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테슬라는 일목균형표를 옆으로 살짝 이탈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라도 다시 한번 일목균형표 안으로 들어오는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테슬라도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죠. 이평선을 언젠가는 터치를 하게 됩니다. 터치하는 거를 뭐 굳이 지금 기다리는 차원에서 매수는 그렇게 강력히 추천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TQ도 한번 보겠습니다. TQ는 일단 고무적인 것은
이 파란색 선, 여기가 진짜 많은 매물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엄청난 매물대가 있죠. 여기서 수익인자, 여기서 손실인자. 지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의 TQ의 평단 부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파란색 선, 계속적으로 저항이 있죠. 이 평선을 들어 올려야 됩니다. 속슬은 상당히 무너진 차트이지만 어쨌든 간에 고무적인 것은 이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했다. 더 이상 개급락은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지받는 라인이 많이 생겼거든요. 주황색 라인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검정색 라인,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 선인 검정색 라인에 또 지지선이 있고요. 속슬은 일단은 급락의 시즌은 조금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저번 주 금요일에 조금 소액 매수를 한 걸 기존 물량이 덮어 씌운 거죠. 기존 물량이 덮어 씌워서 일단은 홀딩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숏 3배 속스 S입니다. 어떻죠? 속스 S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라오고 있는 2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때도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지지받죠. 이때도 계속적으로 오르다가 지지받고 급등. 그러나 이 강한 고점 라인이 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 라인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개급등. 그 상황을 보고 있진 않고요. 일단 단기적인 고점이 나온 상황에서 21선에서 지지를 받은 후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예요. 비트코인은 일단 채널을 좀 바꿔봤습니다. 왜냐면 채널이 깨졌기 때문에. 채널이 깨졌는데 그 채널을 계속 보고 있는 건 좀 아니잖아요. 일단 강한 급반등의 채널은 깨진 상황이고요. 현재 다시 한번 횡보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일단 하락의 채널, 이 하락의 파란색 채널을 옆으로라도 이탈을 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채널이 깨졌죠. 다시 한번 채널을 늘려봤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의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많이 내렸기 때문이죠. 단기적으로 이 저항 라인에 조금 머무르면서 추가적인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단기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홀딩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반등은 이 채널을 벗어나는 순간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나스닥으로 돌아가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강한 저항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이기 때문에 약간 욕심을 버리고 이평선을 터치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결정할 순간이 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는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의 관점이나 이평선을 터치하고 무너진다든가 아니면 크게 들어 올린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익절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저의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너무 단기적인 뷰만 들여서 죄송하오나 현재는 그러한 뷰를 가져야 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차트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거, 그나마 다 별론데 한 가지 다행인 거, 푸드클 옵션 0.87 고점을 찍고 일단 내려오고 있다. 롱에 유리한 구간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코인의 공포지수도 아직 피어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 타이밍이다. 더 시저스 멤버십 추성애님 음료수 후원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날도 더운데 음료수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의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분들 중에서 자꾸만 리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리딩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미예요, 개미.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인 척을 한 적도 없고요. 그냥 멤버십은 제가 매매하는 것을 관전하는 매매일지를 그냥 보는 멤버십이며 저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합니다. 제 기준에서 올바른 투자예요. 저는 차트를 보고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크로와 시황도 항상 챙겨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매크로나 시황보다 차트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보는 매매를 합니다. 제가 무조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맞는 방향으로 최대한 다가가기 위해서 절대로 한방 매도는 하지 않고요. 손절을 하더라도 분할 매도로 손절을 하고요. 익절을 하더라도 분할 매수로 익절을 합니다.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가 옳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리스크를 항상 해칭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매매 방법이죠. 분할 매도와 분할 매수. 저는 그런 투자를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매를 관전하는 멤버십이 장교 멤버십과 UDT 멤버십입니다. 리딩방이 아니에요. 리딩을 원하시는 분들은 리딩을 해주시는 멤버십도 많이 있으니 그 멤버십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서툴지만 괜찮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경험을 먹어가며 제법 쓸만한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것, 오늘 실수해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는 제법 쓸만한 핑계거리였다. 오늘 힘들어도 그럭저럭 벼텨낼 수 있는 쓸만한 핑계거리였다.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단기 투자에 단타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단타는 그냥 소액 용돈벌이 수준으로만
매수 매도를 하는 게 좋으며 모든 타이밍을 맞추려고 노력하시기보단 좀 길게 보면서 작전을 세워가면서 하는 매매법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좋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PPI와 CPI는 괜찮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금요일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 침체 관련 지표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일, 내일이 상당히 좀 대혼란의 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갈리는 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고요. 내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선의 매매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매매고요. 저는 제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